네, 코로나19 상황 심각합니다.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적용이 미뤄졌지만 열흘 넘게 확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늘지 않고 또 변이 바이러스 추세도 만만치 않아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보통 주말에는 확진 환자가 좀 많지 않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곤 하는데 오늘 700명대를 훌쩍 넘겼습니다. 또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해외 유입 확진 환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상황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 정도가 나왔습니다. 전국이 1.2 정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1.2명을 감염시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게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특히 수도권은 뭐 1.24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요. 꽤 심각한 상황이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영국이 지금 이제 백신을 많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좀 많이 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영국의 감염 재생산 지수를 1.2 정도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해외 유입 그 확진자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만 80명이 넘었죠. 넘었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 들어온 사람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39명, 러시아가 11명, 우즈베키스탄이 21명. 이 세 나라가 지금 모두 그 델타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상당히 기승을 부리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지난주에 들어온 그 해외 유입 확진 환자 하루 평균 48명인데 2주 전이 29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운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국내 발생은 660명 정도인데 한 80여 명이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700명을 훌쩍 넘기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수도권의 발생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도 82% 정도.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이 확진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이제 그 환자가 나오는 지역이 대개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주로 움직이는 무슨 주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확진 환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상황이 정말 뭐 심각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정부의 원래 계획대로라면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 발생 상황 보면 3단계 기준에 충족을 하죠. 방역 당국도 이를 인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일주일을 평균 내보니까 수도권이 509명인데요. 어제 오늘이 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그보다 더 많을 겁니다. 한 550명까지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가 되면은 새로운 거리두기의 3단계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별로 보면 500명 이상일 때 3단계를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은 이제 원래 그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수도권에 2단계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원래 목표는 1단계였죠. 전국에 1단계를 적용해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많이 어그러지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3단계가 되더라도 지금 그 수도권이 일단 거리두기를 유예하고 내린 그 조치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4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행사는 50명 이상 모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유흥시설이라든가 노래 연습장, 식당, 카페 이런 데는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치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수도권이 3단계고 다른 지역이 1단계 되면 이제 풍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풍선 효과라는 것은 어느 한 지역을 맡게 되면 다른 지역이 터지는 양상. 그러니까 지금 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래 봐야 차 타고 1시간이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니까요. 그 지역으로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몰려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제 전국적인 확산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데 방역 당국도 이 정도면 3단계일 것이다. 다음 주 이제 일주일 유예됐으니까 7일 이후에 새로 이제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지 지금 이제 고민 중에 있을 텐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3단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렇게 거리두기와 관련한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지금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김 총리의 회의 모두 발언 먼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연일되는
연일 계속되는 이 방역 등에 대해서 여러 국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 말씀 드립니다. 특히 또 이제 장마가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각 지자체에서 이제는 정말 더 허리띠를 신발끈을 조여매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수고를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세가 좀처럼 멈추지는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수도권은 확진자의 81%가 집중되어 있고 지난주에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5까지 높아졌습니다.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늘어나고 있고 그 여파가 직장과 다른 지역까지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전국의 방역도 이달 말부터 다시 본격화될 일반 국민 백신 접종도 결코 순조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수도권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추가적인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도권 지자체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주십시오.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주점과 노래방, 또 학교, 학원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 검사를 강화해 주시고 역학조사는 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은 현장에서 이행력 회복이 제일 중요할 때입니다. 각 부처는 분야별로 현장 점검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방역도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야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소관시설 점검은 물론 협회, 단체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여 방역수칙이 빈틈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와 중앙정부의 각 부처의 장관님들도 직접 현장을 찾아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일상 회복으로의 전진과 재확산에 따른 후퇴 사이에 그런 아주 길목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나와 가족, 이웃을 지키는 또 이 나라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명해졌습니다. 모임과 회식은 자제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당분간은 실내, 실외 모두에서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어제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회를 끝내 개최한 점에 대해서 대단한 유감을 표합니다.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찰청과 서울시는 확인된 불법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작년의 뼈아픈 경험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결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각 지자체는 피해가 없도록 산사태와 침수 우려 지역 등을 미리미리 점검하고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의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현재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임과 회식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고요. 또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수도권에 있는 분들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라는 이야기까지 전했습니다. 자, 코로나19 관련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나왔던 얘기 중에 이제 일상 회복 전진과 재확산 후퇴 사이 길목에 서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필 거리두기 기준이 좀 바뀌는 시점에 이렇게 환자가 좀 늘어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그 당국에서 분석한 걸 보면 첫 번째는 방역의 긴장감이 느슨해졌다 이런 것이죠. 환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이 언제냐면
지난달 20일쯤 그러니까 거리두기 새로운 개편안을 적용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뒤에 그 후부터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 일상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방역에 대한 그 긴장감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걸 느끼셨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총리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젊은 층의 이제 감염세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새로운 거리두기의 중점은 사람을 모이는 숫자를 이제 해제해주거나 늘리고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좀 보장해 주는데 그 두 가지가 모두 젊은층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젊은층이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또 늦게까지 이제 모임을 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젊은층은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젊은 사람들은 지금 백신을 거의 맞질 않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백신을 맞지 않아서 무방비인 상태에서 이렇게 활동을 계속 늘리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되게 그 무증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대신 전파력은 계속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실제로 숫자를 보면 지난달 말에 그 20대 확진율을 보니까 가장 높았습니다. 연령대 가운데. 그리고 계속해서 한 20%씩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이 굉장히 좀 힘든 것이고 감염 경로도 보니까 20, 30대는 대개 음식점이나 유흥시설에서 전파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그 젊은 층 중심의 전파,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방역 당국도 그렇고 방역 전문가들도 굉장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분석한 현재 상황 그리고 확산을 막을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들도 이제 당국하고 뭐 큰 차이는 없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은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죠. 왜냐하면 델타형 변이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확산되는 게 시간 문제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 한 700명 정도의 환자가 1000명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전문가들이 우선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거리두기를 특히 수도권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오히려 방역 조치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 확산세가 안정세에 접어들려면 앞으로도 최소 2주에서 3주, 그러니까 7월 한 달 정도는 확산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좀 넉넉하게 뒤로 연기를 시키고 방역을 좀 더 강화해서 환자를 좀 잡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를 검출률을 보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율은 한 2% 미만이고요. 대개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해서 그 비율이 한 3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그 외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자가격리를 빼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외되는 나라가 지금 21개 나라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도 손을 봐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방역 강화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집단 감염 중에 보면 최근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홍대 원어민 강사 모임으로 시작된 이제 어학원 감염인데 이 발생 양상과 특징이 지난해 서울 이태원 집단 감염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고요. 그때 그러니까 지난해 5월 8일에 이태원에서 이제 첫 확진자가 나왔었죠. 그때 이제 그 바 중심으로 해서 나왔었고 전체적으로 277명인데요. 지금 이 홍대 원어민 강사 모임에서 시작한 거는 291명입니다. 이미 규모는 넘어섰고요. 예. 두 감염의 이제 특징을 보면 첫 번째가 이게 젊은 층 중심으로 전파가 시작됐고 젊은 층 중심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지금 어제 기준으로 해서 291명인데요. 마포구에 있는 음식점, 최초에 만났던 음식점 있죠. 거기서 59명이 됐고 학원이 7곳입니다. 8곳입니다. 8곳에서 지금 계속해서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태원도 역시 이태원 집단 감염도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제 비수도권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 홍대 모임도 이 서울을 벗어나서 서울 경기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퍼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환자가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또 중증이나 사망자가 많지 않다는 점은 뭐 그나마 그 와중에 다행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이게 해외 상황도 좀 비슷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통계를 좀 보면요, 60세 이상 접종률이 87.3%대 조사를 해보니까 예. 확진율이 10만 명당 4.4명 정도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연령대 60대 이상이 백신을 맞기 전에,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그때는 10만 명당 16명 정도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줄은 것이죠. 그만큼 이제 그 연세가 많은 분들은 백신 접종에 따라서 그 확진율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사망이나 중증도는 훨씬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또 한 번 이제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지난달 15일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치를 하고 확진자들이 이제 막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는데 거기도 보니까 그 중증 환자가 거의 이제 많이 줄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난달 21일에 중증 환자가 21명 최저였는데 발생 자체는 수천 명이었는데 근데 지금 지난 2일에도 26명 정도니까요. 확진 환자 수는 늘어나지만 중증 환자는 오히려 거의 늘지 않고 사망자도 2~3명 정도밖에 늘지 않는 그것은 바로 이제 백신의 효과다. 예. 그러니까 백신이라는 게 예방 효과도 있지만 중증을 막아주는 효과는 더 탁월하다. 이것이 이제 실증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네, 백신 접종도 뭐 계속해서 잘 해야 되겠고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해서 마스크를 쉽게 벗는 일은 또 없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19 상황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